아, 이미 이제 알트 불장 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사야 되지? 자, 그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리플을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드림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신고가 달성하고 4시간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좀 발생한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알트코인들 오래전부터 가지신 분들은 수익 달달하게 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코인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포모가 오기도 합니다. 이번엔 2017년도 불장 그리고 2021년도 불장처럼 2025년도도 불장이 올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이미 이제 알트 불장 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사야 되지? 리플 사야 되나? 남들 다 사는 리플? 아니면 이더리움 좋다는데 이더리움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들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의미가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물려있던 투자자가 매물대 저항도 이미 다 뚫었고,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유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블랙록에 ETF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가 존재감을 드러내고만 있는 것만 봐도 불장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의 증가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M2 통화량이라고,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이제 유통되는 양들인데 통화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그래프가 딱 보이실 겁니다. 이때 잠시 하락한 게 있는데 이땐 코로나 시기고, 그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지금까지 이 유통량을 줄여본 적은 없어요. 게다가 이제 파월이 2025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 중인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코스피나 나스닥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좀 눌려 있었었는데 이번에 눌려있던 돈의 힘의 방향이 좀 코인 시장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불장의 초입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좀 관심이 낮아요. 그런 관심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김프가라는 김치 프리미엄 사이트인데요.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코인 가격이고 이게 해외 코인 가격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코인 불장이 오면 보통 외국 코인 가격보다 최소 3%에서 최대 10%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는데, 아직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음에도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나 다른 코인들의 가격이 훨씬 비싼 거죠. 이 말은 아직도 불장이 본격화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이제 알트코인을 매집해도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2025년에는 알트 불장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트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차트는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합중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초반에는 비트코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90% 이상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점점 많은 알트코인들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알트코인 불장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한 반씩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 두 번의 불장을 보셨던 것처럼 2017년도 불장 그리고 2021년도 불장이 그래왔듯이 항상 인간의 탐욕이 비트코인 가격을 먼저 상승을 시켜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포모가 와서 나는 비트코인 안 사고 딴 거 살 거야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의 유입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뭐 등등등이 많겠죠. 그 알트들이 충분히 상승을 하고 나면 이제 더 뒤에 늦게 온 투자자들이 포모가 오면서 이제 알트에서 어느 정도 먹고 치고 빠지는 투자자들이 이제 밈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알트코인이 올라갔다가 밈코인이 폭발하고 나서 점점 시장이 소강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60% 이상이었는데 과거 불장 때는 50%에서 60%였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0% 정도 하락을 했었고 이제도 4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 차트 지지선을 보시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대략 이번 연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마 30%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난 두 번의 불장이 미친 알트코인 상승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아무거나 산다고 알트코인으로 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서 알트코인 개수가 너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대형적인 알트코인이 이끌어가는 시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잡 알트코인을 산다고 해서 100배, 1000배 이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냥 포모 오지 않을 정도로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합니다. 자, 불장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포모가 오는 매수입니다. 이런 고점은 있잖아요. 이런 고점이 있는데 여기서 더
욕심이 나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팔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물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상승 흐름 속에서 이제 조정이 한 번씩 오거든요. 아무리 불장이라고 해도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오늘만 봐도 이렇게 4시간 봉에서 급락이 또 이렇게 옵니다. 신고가를 찍고 이렇게 급락이 오고 이 볼린저 밴드 평균값으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이 있는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나 심적으로도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불장은 이제 단기 급등만 빡 오고 식어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단식 상승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매집을 했으면 사팔사팔 하는 것보다는 한번 쭉 들고 계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매도를 언제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저도 항상 강조드리는 MVRV 차트, 이것도 이제 제 블로그에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이고 이 빨간 선이 이제 엄청 과열있는 부분, 이 초록색이 엄청 저평가된 부분들이에요. 온체인 지표를 항상 비트코인은 모든 정보가 다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마음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불장에는 뭐 이렇게까지 올 가능성, 뭐 6이나 7을 뚫을 가능성은 솔직히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제가 워낙 보수적인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불장에서는 적어도 4나 또는 5까지 오면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다 하면 4 정도가 됐으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뭐 70%, 뭐 절반 이상을 매도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걸 고려해 보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싶으면 뭐 여기까지도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알트코인은 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알트코인으로 유동성이 몰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알트코인의 최고점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후로부터 2주에서 4주 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나는 시점들이 오면서 MVRV 좀 떨어질 때 본인이 알트코인만 가지고 계신다면 알트코인을 조금 매도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 뭘 사야 되냐,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검색 유입량을 그냥 간단하게만 찾아봤습니다. 2024년 12월 2일에 리플이 진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리플 전망이나 리플 검색한 사람들만 해도 드글드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솔라나는 조금 올라왔었는데 지금 검색량만 비교해도 솔라나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오를 알트코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정말 메이저 알트이면서 오를 만한 놈을 선별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미국 관련 코인 리스트를 싹 뽑아봤습니다. 뭐 스텔라도 있고 알고랜드, 솔라나, 이더리움, 도지, 그리고 리플, 스택스, 랜더 등등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오를만한 메이저 코인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차피 알트코인 불장 순환매가 오게 되면 순서적으로 펌핑이 오고 차익 실현을 한 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인들에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선행 상승을 하고 조금 하락을 하면서 충분한 성행 상승으로 이제 하락 시장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도 슬슬 매도해야 될 시점이라고 했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뭐 스텔라 이런 애들을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인 거죠. 자, 그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리플을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리플은 그래프도 차트도 애매해요. 이게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한번 또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물린 무덤들이 있고, 21년도 불장에도 쫙 올라가고 이렇게 무덤이 무려 횡보만 거의 2년을 했어요. 2년. 이때까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먹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이렇게 팍 올랐음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비율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게 올랐다고 무조건 불나방처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올랐다는 사람에서 여기서 물렸던 분들은 34%가 하락을 했어요. 1억이면 7,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신고점인 15년도 1월 대비 지금은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더리움은 이제 마이너스 15% 정도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 리플 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이제 막 꽤 많이 올라갔음에도 아직 리플에 비해서 마이너스 27% 정도예요, 현재가 대비로. 그리고 확장 피보나치로 이렇게 1대1 비율로 그려봤는데 대략 이 하락 밴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씩 뚫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밟고 못 올라와서 이렇게 쭉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대로 쭉 떨어졌어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상승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솔라나 그래프를 보시면 생각보다 아름답습니다. 21년도 불장에서 거의 뭐 엄청난 하락을 했죠. 야,
95% 가라 그랬어요. 근데 FTX 삭제도 있어서 거의 FTX가 솔라나 메인이라 그랬던 것도 있는데 그 이후로 미친 듯한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었죠. 고점 대비 하락률들을 보면 거의 뭐 평균 40% 정도씩 계속 하락을 해요. 여기도 40%, 여기도 36%. 근데 현재 솔라나의 가격이 어떠냐? 현재 솔라나는 고점 대비 42% 이상 하락을 했고 이렇게 상단 채널에서 이제 막 진입을 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네,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모델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지지선이 있고 이런 저항선이 있구나. 여기서 한번 뚫어졌고 지금 여기서 다시 진입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가 오고 만약에 여기를 밟고 올라가면 충분히 이 상단 채널까지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 범위는 수익률을 한 3-40%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기간도 중요하잖아요. 2025년 말쯤에 11월, 12월쯤에 솔라나 ETF도 이제 한 번 더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불장이 끝난 이후로부터 2주에서 4주 뒤에 폭등이 오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이제 이쪽 부분만 이겨낼 수 있다면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단 하나의 알트코인 불장에서 우리는 뭘 사야 될까? 지금 이 7월 15일 이 시점에선 제 생각엔 솔라나가 제일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추천 영상 마무리 드리고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알려드림이었습니다.